뉴욕 증시가 4월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오히려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를 키웠고 시티그룹과 베스트바이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까지 부진해 차익 매물이 유발됐습니다. 다우지수는 62.93포인트 0.39% 하락한 16,417.01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 역시 2.48포인트 0.13% 낮은 1,845.90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나스닥만 홀로 3.8포인트 0.09% 상승한 4,218.69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나흘간의 상승세를 접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07% 떨어졌으며 독일 닥스 30 지수는 0.17%,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0.3%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나흘 동안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 투자자들 사이에 관망세까지 확산되면서 소폭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4분기에 채권 트레이딩 수익이 악화되며 순이익 23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4.60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순이익 28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5.60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측치 4.2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시티그룹의 이익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 26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85센트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82센트로 시장 전망치 95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연말 연휴 매출이 부진하다고 밝힌 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와도 일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데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하회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12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0.9% 상승과 ECB의 목표치인 2%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의 최저를 기록하며 고용시장 개선세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000건 줄어든 32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에 부합하고 직전주 기록인 32만 8천 건도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4주 평균 역시 5주의 최저를 기록해 고용시장의 회복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 미국 필라델피아, 뉴저지, 델라웨어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드러내는 지수가 전월에 비해 대폭 올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이번 달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9.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에 6.4, 시장 전망치였던 8.7을 모두 상회한 수치입니다. 경기 위축과 확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치 제로를 8개월 연속 웃돈 데다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줘 이 지역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호조를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전날 사상 최고 랠리를 재개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낙폭은 0.1 내지 0.3% 범위 내에 머물면서 결국 약보합세, 낙폭은 크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연초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하루 전에 신고가를 낸 뒤 그냥 쉬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지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모두 호조세를 띄었는데 결국 기업의 실적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융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간밤에 조금 끊기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마음의 준비는 했었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예상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왔고 연말 소비가 좋지 않았음을 드러낸 베스트바이는 결국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장 마감 이후 인텔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나스닥은 소폭 올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혼조세로 끝난 반밤이었습니다만은 인텔의 실적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정규장 이후의 얘기라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어제도 1960선 안착에 실패한 우리장이 쉬어가는 뉴욕 증시 보고 적극적인 매수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 타파 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금고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접근사, 앞접 못하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건조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청한입니다.
네, 미국 증시 신고가 난 거 보고도 전혀 별개의 움직임을 보였었죠. 어제도 오후장 들어 뒤심도 빠졌고 수급도 적극적으로 붙지 않은 가운데 1960 안착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번 주 거래일이기도 하고 뉴욕 증시마저 쉬어버려서 오늘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 여전히 궁금하고요. 현금화 이후에 쉬어가자 하셨던 코스닥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520을 찍을 분위기인데 언제까지 코스닥 투자는 좀 쉬면 좋을지요? 글쎄요, 제가, 최근에 한 4일 연속,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횡보 부분,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이 들 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안 움직이느냐. 거기 내면에 보면은, 이제 시간 가치를 죽이려고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포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란 게 시간이 가면은 거의 녹아버리는 겁니다. 양쪽 다 이제 죽이려고 시간을 죽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의 개인들의 이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가 이게 이제 녹을 때까지 소위 말해서 돈을 다 털릴 때까지 제가 볼 때는 300일의 평선에서 계속 행보할 국면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열흘 전부터 그래야겠죠. 개인들의 풋 매도와 콜 매도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백약이 무효죠. 외국이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또 기관 연기금의 매수, 프로그램의 매수 다 해도 지금 안 쓰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옵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제가 시장을 너무 시자해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거는 기후에 비난하지 않고 개인들의 풋옵션과 콜옵션 이 부분은 계속 화근이 한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301회 평의 치열한 공방이 10일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기자도 이제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스러운데 일단 1960의 안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중에 안착했다가 계속 프로그램 매도로 미루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임전무태라는 게 공격에서 임전무태할 수도 있지만은 성월 방벽을 높게 쌓고 방책을 높이 쌓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장은 누구도 지금 칼날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지금 칼날을 지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저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칼날을 누가 휘두를 때까지는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11일평 자체가 지금 상승 트렌드거든요. 상승 트렌드인데 그 상승 자체가 고의적인 겁니다. 고의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장 자체는 오늘 또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빠져봐야 한 6, 7포인트 빠지는 선에서 보합까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장세가 계속 나올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고는 곧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고가 과연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짧게나마 상방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인내를 갖고 조금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모든 것이 선물로 이루어져가지고 요즘 현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현물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든다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저희 쪽에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신출귀몰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통을 굉장히 겪을 겁니다. 어제도 장중에 여러분 짧게 한번 먹고 한번 나와버리는 그런 굉장한 그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이 한 번 매매 외에는 일중 내내 매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자리에서 먼저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먼저 설치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항시 속된 말로 고돌이 시작한 사람이 돈 잃듯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격하니 늦지막히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그물망 차드가 이번에 너무 잘 맞죠? 그물에 쌓여가지고 고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빼지를 못해요. 왜? 너무 그물에 촘촘한 그물에 고기가 잡혀가지고 어부가 지금 잡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럴 때일수록 느긋하게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가기 차드는 뭐 속임수가 다 됐습니다. 속임수가 다 됐고요. 또 삼선 전환도도 어제가 말했듯이 낮은 게 3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는 변곡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변곡이 확실하게 보일 때 그 변곡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은 특히 프로그램 매수겠죠. 특히 제가 볼 때는 비차익수 매수인데요. 비차익수 매수가 플러스 나는 시점이 그 시점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먼저 손치매라든 거는 할 필요 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글로벌 증시가 뜬들러 떴고 빠진들러 떴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선물이 지금 보시면은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거의 260대에 있거든요. 지금 256 같으면 4P 정도, 4P 같으면 8포인트, 4%, 한 30포인트의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선물의 적인 무게중심 자체가 260에서 262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선물이 이 하방에 있습니다. 256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또 바닥에서 보면 선물 자체가 매물대를 뚫으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막 급락이 나온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시작하니까 저 친구는 나오면 시작하는데 여러분 쉬는 거에 제일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월 피벗 보면 이번 월은 1월에 시작하자마자 계속 빠졌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빠지다. 그러면 주 피벗을 보면 이번 주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월 피벗에서 이번 주에 이 하방에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를 말하면 지금 일단 반동 국면인데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시원함이 없는 그런 반등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반동 국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복지부동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196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60포인트에서 계속 속된 말로 외국인들이 고춧가루를 계속 뿌립니다.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시작은 미약할 것 같습니다만은 또 1960포인트 도전이 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1960포인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떤 자리냐면 선행스팬 원자리입니다. 선행스팬 원자리고 301평자리거든요. 그래서 선행스팬 원자리가 지금 196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선행스팬 원자리가 매물대의 첫 번 닿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변곡점은 거쳤습니다. 변곡점은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괴로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일목균형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신년에는 꼭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12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한성병원에서 12시부터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승 트렌드인데 상승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뭐 크게 거의 끝나가는 그런 마무리이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피봇이 나오면은 액션을 취하는 게 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130만 원 이 부분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어제 130만 원에서 안착했지만 130만 원 부분이거든요. 130만 원 부분에서 주가 자체의 상승이 137만 원까지 분명히 거래 없는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의 전제 조건은 주가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당겨줘야 되는데 전혀 못 당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도 최악의 국면,
주가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크게 없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요즘에 네이버가 너무 좋죠. 우리 개인들이 전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네이버가 너무 좋은 모양인데 하여튼 네이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 상승과 네이버의 상승 두 종목만 상승하면 모든 것이 화평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요즘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체가 플러스 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도주가 물론 삼성전자보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신고가 부분이 먼저 우선되고 삼성전자가 형이 밀어주고 동생이 땡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네이버가 빠질 생각이 전혀 없고 삼성전자도 130만 원대에서 어떤 탄탄한 모양을 보인다. 이거는 제가 뭐를 말하냐면 장가차가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빠질 수 없고 일단 상승 또는 행복 국면 후에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해 증시가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에서는 지지받고 반등하는 국면이다.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상해 증시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상해 증시를 계속 보라고. 요즘 일본 증시 2%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 상승합니다. 일본 증시하고는 상관없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상품이 우리나라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상해 증시입니다. 상해 증시가 안전한 상해 증시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해 증시를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증시 없는 우리나라 증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데 제가 4대주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상해 증시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 빠졌지만 절대 나쁜 모양이 아닙니다. 나쁜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코스닥을 이야기해야 돼. 코스닥이 제가 여러분한테 520까지 간다. 그리고 518%는 현금화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10포인트 넘으면 저는 항시 꼭지는 안 팝니다. 꼭지는 다른 사람 먹도록 놔두는데, 저는 코스닥을 현금화에 치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또 반등하니까 여러분 코스닥 신용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이 4조 1천억 돼서 또 1천억이 더 늘어났어요. 코스닥 신용 늘어나니까 그 사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통이 심했죠. 코스닥 신용 늘리는 거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을 사더라도 신용 사지 마세요. 신용 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서초동 갑니다. 여러분 코스닥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 여러분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우리 개인들 콜 옵션의 매도, 풋 옵션의 매도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션 하지 마시고 선물하십시오. 선물은 분명히 정직합니다. 옵션 하지 마시고 신용잔고, 신용으로 코스닥 사시는 분들 진짜로 자제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쉬어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분명히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방책을 깊이 파고 뚝을 높이 쌓아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진짜 멋있습니다. 인내가 기다림의 인내만이 우리의 수익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여러분 공격적으로 매수하락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은 해지를 철저하게 하시고 옵션하는 분은 장초에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기 전후에서 빨래판으로 매매하시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반등세가 주춤한 가운데 300일 이평에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지만 일단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쉬어가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코스닥은 반등 임계치가 거의 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520포인트를 그 라인으로 보고 계신데 여전히 현금화 이후 쉬어갈 것을 당부해 주셨으며 특히나 유의할 부분은 코스닥의 신용 매매를 자제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나란히 2거래 연속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엿보면요. 이 거래소 시장은 새해 들어서 최근 10거래일 동안 5일은 오르고 5일은 내리는 이렇게 오르지도 내리기도 모호한 계륵상세가 펼쳐졌고요. 거래 대금도 부족하고 특별한 매수 주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면요. 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데요. 거래소 시장보다 잘 움직여지면서 520선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선정과 함께 저도 단기간에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이 도코멘트와 함께 종목 선택도 잘 해나가 보시고요. 여러분의 소원도 성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소원 성취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다양한 품목들 추가하고 있는데요.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와 함께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또 담아봤습니다. 최근에는 겨울부츠와 이미자 디너쇼 티켓,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가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구스다운과요, 콘도 이용권까지 담아봤는데요. 총 구입 가격이 무려 25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포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시리스트에는 다양한 품목 담지 못했는데요. 조만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 40%, 어제 디오를 매도한 자리에 MC넥스가 새로 차지했습니다. MC넥스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총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총 누적 손익이 60만 원 이상 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2.2%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 5.9%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새로 편입한 MC넥스도 플러스 1.7%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도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가 디오를 잘 팔아낸 것 같은데요. 디오가 아랫골에 길게 달면서 음봉 마감을 지었습니다. 메디톡스는 어제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나머지 종목까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디오를 잘 매도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전 매도의 중요성을 느끼곤 하는데, 수익 챙기신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갭상승 출발을 했죠.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상당히 약간은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현재 코스피 쪽이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장중에만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세가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까 한 번씩 전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저의 포트에도 IT 부품주 중에서 잉크테크를 편입을 했었고, 게임주 중에서 게임비를 편입을 했었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메디톡스랑 디오를 편입을 했고, 어제 MC넥스 IT 부품주라는 이 종목을 재차 편입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 쪽에 CJ ENM을 중심으로 놀자주들의 수단매가 나오면서 게임주들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고요. IT 부품주들 중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이죠. 파트론이 급등 후에 재차 어제 반등권에 들어오면서 기타 IT 부품주들도 상승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중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MC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 것이고요. 일단 어제 이 MC넥스가 마이너스 1% 정도 저가 형성한 이후에 재차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한 20% 정도 실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서서히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20%의 비중은 무리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MC넥스가 가장 가진 큰 장점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먹거리가 세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에서 공개된 스마트카에 대한 성장성이기 때문에 대형 이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BMW나 아우디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이 스마트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권이라든지 기업들과의 조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MC넥스의 특허 기술과 카메라 기술에 융합이 됐을 때
현재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타 IT 품주들과는 좀 다른 통큰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 동력 또한 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하셔서 현재는 뭐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면서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디톡스가 어제 이 종목이 반등권에 들어왔죠. 제가 그동안에 엘러간 이후에 말씀드렸던 게 단타성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성 물량들을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정은 필수다. 해서 그 조정 기간에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빠따를 좀 길게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신고가의 정석 패턴이죠. 11선을 지지하면서 신고가 후에 11선을 지지하면서 재차 반등권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어제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외국계 창구 4개 그러니까 골드만과 도이치, CLSI 그리고 CS증권까지 4개의 창구가 외국계로 잡히면서 상당히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메디톡스를 매수할 때 외국계 비중이 16% 정도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면 18.5% 외국계 비중이 1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한 2.5%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계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도가 나오는 쪽은 개인과 기관 쪽인데 이 기관들이 상당히 멍청하게 좀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1차 수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외국계에서 무지하게 지금 담았다가 기관들 부랴부랴 지금 뒤늦게 들어가서 한 2%, 3% 먹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메디톡스도 지금 뭐 이 방송을 지금 보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계 지분율 18.5% 정도 그리고 최대 주주 및 기타 주주가 한 22%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 자사운용사 포함해서 73%가 지금 외국계 포함한 물량이 있는데 지금 기관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면 앞으로 이 메디톡스 물량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웬만한 트레이더들 중에서 좀 큰 투자라면 큰 투자자 측에 속하는데 이 메디톡스 지금 기관들 그따위로 좀 플레이한다면 정말 물량 전쟁이다.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메디톡스의 성장성과 향후 미래 가치까지 계산해서 제가 일단 매수에 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번트 치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 빠따 길게 잡고 장타를 날리고 선이 붉은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추이 지켜보면서 말씀드린 외국계 지분율도 늘어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토에 담은 종목들이 도쿠멘토의 AS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에 좀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제 포토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주시가 시티그룹과 베스트바이 등 기업 실적 부진한 가운데 부합권 혼조세로 간밤 장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나스닥만 소폭 오르고 끝났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과 그렇지만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드러낸 국내 증시, 실적 부담과 환율 변수 때문에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해도 1960선 안착 시도는 오늘 별개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듯 싶지만 주말을 코앞에 두고 있는 터라 관망세도 짙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코스닥이 520선 회복하고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